아마도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유가 여기서 90불이 가고 100불이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망할 거야. 뭐 혹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더 자신 있게 사셔도 된다는 거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저도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는 업계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문무겸비 우리 윤지호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왜 이렇게 거창하게 저를 우리가 며칠 전이었죠. 그때 우리 대표님이 하여튼 요즘 장 막 좋은데 약간 톤다운 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네, 맞아요. 보내가지고 저걸 한번 와달라고 해서 저도 그때 같이 욕 먹고 있는 사이끼리 한번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날짜 오늘 잡아서 오게 됐는데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기증 날 정도로 굉장히 변동폭이 큰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변동성이라는 폭탄을 어떻게 다룰 거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하루 걸러서 이런 식의 매일매일 변동성이 나오면 웬만한 사람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위험이 뭐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뭐가 위험한 거냐 투자에 있어서. 그럼 여러 재무 이론에서는 불확실성이 위험이다. 그 주가 변동성을 위험으로 보통 체크를 하잖아요. 많은 앞서갔던 소위 고루의 투자자들이 위험이 변동성이냐? 질문을 많이 던졌죠. 동의하기 힘들다. 위험이 뭐냐 그러면 위험은 내 돈 깨지는 거다. 그걸 약간 전문 용어로 연구 자본 손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의 위험이 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결국 위험은 각자 위험이 다 다른 건데 각자 얼마의 주식을 사냐가 위험을 결정짓는 거지. 그렇죠. 변동성 자체는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이냐 아니냐 그것도 그리고 중요하고. 내가 싸게 사면 하방 위험이 제한되면 그게 변동성. 그렇지. 그게 변동성 구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래도 현금을 좀 가져갑시다 이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또 어젠가 제가 이제 어디 다른 곳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서는 한번 주식을 좀 삽시다. 했더니 어떤 분은 왜 갑자기 또 그러냐?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럼요. 고점 대비 20%가 빠졌는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MDD가 이렇게 나온 거죠. 최고값에서의 손실률이 거의 그 정도 나오면 기계적으로들 삽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고 또 하나는 이러한 소위 하방이 제한적인 연구 자본 손실이 안 나올 가능성을 볼 때 그때서야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가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5,000포인트면은 이제 이익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5,000은 굉장히 두려운 지수였는데 이익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선행 PER로 8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00이 8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 계산했겠네.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이 더 딥이 해당되는 거죠. 이제 멀티플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주가 자체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주가보다 시가총액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러한 소위 약간 MDD라는 개념도 이해하시면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이 그랬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로서 주식을 사야 될 시기가 좀 그저께 급락 시점이었어요. 어제 고점에서 20% 빠졌을 때 어제 올라왔고 갑자기 또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장이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매우 불안해하셔요. 근데 저도 오늘 왔던 이유는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제 얘기하러 온 것도 있지만 도대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시장 외 이슈들이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이냐 이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유가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80불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가가 폭등해서 큰일 날 거다. 100불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게 뭐 인플레가 날 거고. 이게 분명히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소위 매크로 시나리오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에 고민이 생길 때 집중해야 되는 건 오히려 가치 그 자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아침이 되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유가가 일단 치고 나갔고 주말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뭐 급한 물량들이 좀 아침 소화되다가
뭔가 모르게 이제 개인들이 또 잡아내고 있는데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가치 대비해서는 현 주가 수준도 그렇게 두려워할 수준은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뭔가 한번 기스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던지고 나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방이 경직되고 그다음 가치를 봐야 된다고 할 때는 개별 종목 단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를 본다는 건 시장 전체를 보는 거고 당연히 지금 잘 보시면 오히려 코스닥은 매우 강하고 소부장이 네. 그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되게 뭔가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이죠. 네. 소부장은 이제 증설 사이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제 굉장히 순환이 되고 있고 또 다음 주가 되면 3월이 되면 또 코스닥 ETF가 또 새로 나오니까 뭐 그런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본질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는 아까 이제 뭐가 가치의 매력적이냐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장은 여러 글로벌 이슈 때문에 팔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이 많은 자금들은 수익 난 것부터 파니까 한국의 반도체 주식들을 팔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국에서 안 좋은 얘기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치를 본다는 건 뭐냐면 3월 18일이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내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게 나오는 순간 이제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자기가 번 돈의 한 50% 정도는 주주 환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3월 어느 그 시점 18일이 되면 전자는 또 그 이벤트가 그게 놓여 있는 게 되는 거고 그게 가치라는 우리 가치라는 게 딱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니까 뭐 엑셀로 계산을 했더니 이 가치는 삼성전자 가치는 26만 원이야. 그거보다 낮으면 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의 방향, 가치의 전제 조건을 본다고 하는데 가치라는 걸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러한 소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증권주를 얘기를 했었는데 증권주들은 여러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 상박 개정이 되면서 자사주에 관련된 여러 주도 나오고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들 스페이스X 같은 거 상장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하나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치의 방향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기업이었다면 그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버핏이 말하는 소위 좋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적절한 가격에 왔을 때 사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뭐 그레이엄식으로 완전히 싼 뭐 저기 담배꽁초 같이 싸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가치의 방향이 있는 주식이 여러 가지 이런 이슈 때문에 급락해 있을 때 사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그러한 종목이 꽤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접근하는 시각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매우 해볼 만한 시기가 된 것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추어 보면 작년 4월에 소위 트럼프의 어떤 관세 때문에 급락했을 때도 매력적이었던 때가 있었고 11월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올해는 연간으로 봤을 때 며칠 이틀 전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보통 이랬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매우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뭐 흔히 번틀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냥 번틀되는 형태로 가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삼진 아웃 될 수도 있겠지만 스윙을 좀 크게 해도 되는 시기 아닐까 지금은. 그치. 며칠 그러니까 그저께 스윙을 했다면 그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저번 고점을 넘어서 뭐 치고 나온 것 같지 모르겠지만 뭐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박스권의 하단은 좀 나온 게 아닐까. 저번에 펄 PR 8배였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박스권 중간 와가지고 상단을 향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뭐 오늘 아침처럼 또 미국 증시가 어제 미국의 한국물 ETF가 좀 6% 이상 빠지니까 아침부터 급락한다고 막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날 오히려 반대로 좀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날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코스닥 3천 얘기가 지금 언급되고 나서부터는 이 코스닥이 이제 너무 싸니까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근데 그 기대는 그래도 오늘은 올라오지만 그 코스닥 3천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3천, 5천 이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ETF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 나오고 미래에서도 나오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좀 지금 현재 코스닥에 대한 네. 기대가 있고 무엇보다 소부장에 대한 기대가 좀 있거든요. 아까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찌됐든 간에 워낙 반도체의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결국 증설 사이클을 좀 더 앞당기거나 규모를 키우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 소위 증설 사이클에 좋아지는 그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비싼데 밸류는 비싸지만 밸류 비싸요. 멀티플이 작동될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가죠. 이익이 증가해서. 그렇죠. 네. 이익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익은 되게 낮지만 보통 고퍼지만 네. 고퍼에서 저퍼에 팔라는 전략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소부장 업체들의 반응은 좀 근거 있다 보지만 예를 들어서 코스닥 내에서도 좀 뭐 2차 전지라던가 네. 바이오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러한 숫자가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하여튼 분명한 거는 뭐 개인 투자자일수록 전문적인 기관 투자가들이야 중소형주도 잘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탐방을 가서 또 그 회사의 걸 확인하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중소형주는 들고 가기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껏해야 뭐 주변에서 누가 댄데드라 한 것 같고 또 소수가 모여서 오를 땐 빨리 오르는데 네. 또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땐 무섭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룰 때는 결국 대표주 중에서 하는 게 좋은데 아까 뭐 전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다른 것도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이 회사가 금융주들 좋아하시니까 네. 최근에 급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KB 금융주 같은 것들도 그만큼 배당 순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 금융주가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요즘에 뭐 기판도 좋아지고 있고 MLC도 좋아지고 되게 갖고들 싶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다면 매우 매력적인 가게에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가치의 어떤 가정 전제를 따져보시기 시작하시면 네. 주식을 사실 때 주가만 보고 있으면 되게 두렵거든요. 그렇죠. 사놓고서도 뭐 당장 안 오르면 불안하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어제처럼 뭐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 새벽에 잠을 설치게 되기도 하는데 결국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어떤 기업들의 가치가 좋아진다는 전제가 어디에 있는가. 네. 숫자를 딱 닦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더 포지션을 관리하는데 투자를 관리하는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들 요즘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 당황스러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당황스럽다기보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딱 정해진 시점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는 날이야, 파는 날이야. 사는 날이면 뭘 사야 돼, 뭘 팔아야 돼. 네. 여기서는 그러면 오늘은 파는 날이야, 뭐 사는 날이야. 근데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딱 그 시점이 아니라 여기서는 물려도 사는 구간이고 그렇죠. 어디서는 더 올라가지만 팔아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정확하게 고점에 팔 수도 없고 정확히 저점에 살 수도 없는 거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반등 나왔다 밀렸다 갈 수 있는데 이런 구간 사야 되는 구간이 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방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하방은 제한적인데 상방은 더 열 수 있다는 손익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고 또 위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이야 이제 주가가 좀 조정 받았으니까 다들 좀 불안해 하시지 불과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구간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하워드 막스는 시계출 얘기했지만 대개는 그 심리적인 어떤 극단에 처했을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더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반대 심리적 극단도 더 빠질 것 같지만 사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난 얘기지만 한 2주 전에는 분위기가 어땠냐 물어보시면 어쩌면 그래서 그때서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반도체 불패론 얘기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와 달라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고 그 같은 모든 부정적인 얘기는 묻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서 이 뻔한 얘기 할 뻔했거든요. 뭐냐면 이런 소위 여기는 줄이는 구간이다. 그러면 저한테 어디 딴 데 갔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7,000원 간다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말했던 거는 그래도 5,000원 가는데 5,000도 별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5,000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5,000 이상에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좀 줄여가자는 생각이에요. 6,000을 넘어갔던 이제는
주로 물어보는 게 그럼 현금은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 핵심 주식은 가져가고 현금은 20-30%는 들고 가자. 언제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변동성 알 수가 없죠. 제가 그렇지. 뭐 이번 주에 나오면 다음 주에 모인다 제가 말을 못 하니까. 근데 네.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뭐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요즘 뭐 집 팔아 집 사라고 주식 사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오늘도 굉장히 사람들이 괴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보고 있으면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다 그래요. 네. 제가 그래도 책은 많이 읽어봤는데 네. 모든 책의 공통적인 거는 주가가 널뛰기 할 때는 도저히 아무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한국은 특히 더 심하니까 더 정신병 걸리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진폭이 적은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가치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 가치의 방향이 훼손되었는가. 네. 그리고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대략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저께의 급락은 일부지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나라는 그냥 무조건 5천을 찍는데 PER 8배 오고 MDD가 20%가 넘어가고 네. 위코시피가 80이 넘어갔었거든요. 네. 상향 변동성 커지다가 하향 변동성 되면 그냥 분출해 버렸어요. 네. 변동성이 그 정도 불었다는 건 거의 미쳐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참고로 미국의 빅스는 지금 엄청 올라서 24입니다. 그렇죠. 그게 코로나 때예요. 네. 이번에 온 게. 그러면 강의하는 채널에서 유튜브를 올렸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저께 얘기하면서 야 이거 뭐 여기서는 한번 사야 되지 않아? 이 정도만 감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절대적인 걸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능력은 아마 대표님도 없고 저도 없고 혹시나 그런 자기가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을 찾아내는 검색식을 갖고 있다고 하거나 네. 자기는 무슨 비율에 따라서 아니면 무슨 법칙에 따라서 고점 저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하거나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 속단해서 좀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많습니다. 네, 그거는 네. 사기꾼이겠죠. 네, 진짜 그러니까 많아. 어떻게 하면 그런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마이클 스타인하트라는 옛날에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독자적 견해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독자적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건 대중의 견해를 알아야 내가 독자적인 걸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독자적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려면 대중의 정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항상 해서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하워드 막스가 더 더해가지고 독자적이면서 옳은 견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독자적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 견해를 택하면 네. 그래도 최악은 피할 수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많이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우리가 그때 통화했을 때가 대중의 정서는 아마도 삼성전자는 절대로 이제부터 25만 원 바로 가다 30만 원 가는 분위기였을 거고 뭐 37만 원 얘기 나왔어요.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사실 그럴 때가 다시 좀 조심해야 돼요. 또 반대로 지금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유가 여기서 90불이 가고 100불이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망할 거야. 뭐 혹시 이런 말이 나온다면 더 자신 있게 사셔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테일리스크가 나와도 그거는 반등이 나왔다 무너지지 쉽게 안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후자의 모습이 최근에 좀 오늘도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영업일로 3거래일 만에 3거래일 전에는 네.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네. 딱 3일 만에 거의 얼음 수준으로 됐어요. 용암에서 얼음 수준으로 지금 그 넘어가는 정도인가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저는 그제 주식들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건 이제 뭐 선수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시니까. 네. 오늘은 다들 괴로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또 뭐 정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왜 왔냐 물어보셔서 어떤 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동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진짜 다들 관건이 알 수 없는 거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도 뭐 환경팀이나 이런 방송을 갔다면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유가가 얼마 가면 금리가 움직일 수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는데 사실 그거 알 수가 없는 거고.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어때야 되냐면 그런 상황의 가능성도 있지만 네. 또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다면 독자적 견해는 뭘까요?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예상 못했던 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항상 스타인하트의 말은 뭐였냐면 항상 독자적 견해가 뭔지를 물어봐 버릇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독자적 견해라는 개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더 파괴적으로 가서 막 뭐 이란 미국 문제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을 끌면 그때는 뭐 다 알아요. 그때는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전체적 밸류 대비 굉장히 싸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 V코스피나 MDD나 모든 것들도 주식을 팔기보다는 사기를 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뭐 그제부터 샀다면 네. 또 오늘 어제 못 사, 어제 올랐다 못 샀다 오늘 좀 흔들렸잖아요. 근데 네. 오늘 또 사가지고 네. 좀 기다려야죠. 이게 뭐 안타가 될지 2루타가 될지 그렇죠. 뭐 혹시 홈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번트 되는 것보다는 좀 네. 스윙을 했다면 공인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이 참 진짜 유튜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업계에서 오래도록 실전에서 살아남은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